자, 기본 통계 마지막 파트로 이제 상관과 회귀 분석, 영향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회귀 분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은 이제 하나의 어떤 세트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상관관계만 별도로 파악하기보다 이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을 하기 이전에 상관관계를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먼저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관관계 분석은 이제 두 개의 연속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분석인데, 피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을 이 절대값 기준으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표준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어떤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거의 적다. 지금 상관이 적다. 반면에 1에 가까울수록 x가 변화하면 y가 변화하는 정도가 거의 일치한다. 라고 봅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보통 0.67 이상 정도면 두 변수 간의 상관이 상당히 강한 거고요. 0.2보다 작다. 그러면은 두 변수 간의 상관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0.4에서 0.6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떤 상관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관관계 분석은 단독적인 어떤 목적보다는 주로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상관이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회귀 분석은 이제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자, 여기서 보시는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성적에 영향을 주는가? 혹은 독립 변수와 지능 지수 중에 어떤 게 성적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자,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려고 한다면, 회귀 분석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 성적이 높고, 공부를 적게 한 학생이 성적이 낮고, 이렇게 공부 시간과 성적이 어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뭐 플러스의 방향이든 마이너스의 방향이든, 지능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능 지수가 높으면 성적이 높거나 혹은 지능 지수가 낮으면 성적이 낮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응답 혹은 이제 측정된 그런 관계가 있어야 그래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상관이 없는데 영향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회귀 분석, 즉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상관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상관계 분석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귀무가설은 상관관계가 없다가 되겠고요. 대립가설은 상관관계가 있다가 될 겁니다. 자, 지금 6가지 이제 그림이 있는데, 자, A나 B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계수가 몇일까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정도가 직선으로 쭉 한번 눈으로 그어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직선에 거의 일치하죠. B 같은 경우도 밑으로 가지만 직선에 일치합니다. A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 B는 마이너스 1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X와 Y의 그 실제 응답한 혹은 측정된 두 변수의 산점도를 이렇게 찍어 봤을 때 직선에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상관계수가 1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거의 예측이 100% 되는 거예요. 공부를 1시간 하면 10점 오른다. 2시간 했더니 20점이다. 3시간 했더니 30점이다. 자, 그럼 100점 맞으려면 10시간 공부하면 되겠죠. 물론 이런 데이터는 거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오차가 없는 기계와 같은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자, 반면에 실제적으로는 C나 D 같은 경우의 어떤 경향들을 보여요. 약간 우상향하거나, 자, C 같은 경우에 중심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마음속으로 한번 쭉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형이 보이죠. 하나의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의 점들이 실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면 그럼 상관관계가 되게 강한 거고, x가 증가할 때 y가 어느 정도일지를 대략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더 정확한 거죠. 반면에 좀 퍼져 있다면 상관이 낮고 예측력이 좀 낮을 겁니다. D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증가하면 y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어떤 관계고 보통 C나 D 같은 경우가 한 0.5 내외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이제 실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반면에 이제 E 같은 경우는 이 상관관계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관관계는 선형적, 이 선형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1차 방정식이에요. y는 ax 플러스 b. 즉 직선으로 그었을 때 어떤 경향을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 형태여야 됩니다. 근데 E는 2차식이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그런 제곱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곡선 추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건 이제 선형의 분석 같은 혹은 상관관계 같은 분석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죠. 자, F는 상관계수가 대충 얼마일까요? F 거의 원이죠, 원. 마음속으로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어 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심을 어디다 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즉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경우가 상관관계가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자료가 됩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대략 상관관계를 이제 파악해 봤고요. 자, 우리 데이터에서는 그럼 어떤 자료들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로 파악해야 될까요? 자, 바로 이제 영화관 품질 만족 6개. 영화 품질, 영화 이용, 직원 친절, 응대 서비스, 요금 제도, 이 독립 변수들과 그리고 고객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고객 만족도, 충성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 개씩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즉 영화 품질 만족 6개는 고객 만족과 그리고 충성도와 상관관계가 강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좋은 독립 변수의 예측 인자로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쭉 이어서 한번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도 한번 먼저 개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은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거고, 그 회귀 분석은 단어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영향과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이라는 건 바로 이제 회귀 분석을 써서 독립 변수가 원인이고 종속 변수가 결과인 인과관계에서 어떤 게 영향을 주고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치는가 를 파악하려는 그런 목적이고요. 예측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실제 x 독립 변수가 1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를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결과에서 보면 공부 시간 바로 옆에 표에 있는 3.432라고 하는 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걸 이제 비표준화 계수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기울기요, 기울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56페이지에 나오죠. 예, 1차 방정식. 자, 거기서 이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때 바로 x 앞에 있는 a, 그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회귀 분석에서도 저 비표준화 계수가 바로 그 기울기예요. 따라서 저건 어떻게 해석하냐? x가 1 증가할 때 y가 3.432만큼 변화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라는 게 바로 x가 1 단위 증가할 때 변화하는 y값을 얘기하죠. 지능지수도 1.343이라면 바로 지능지수가 1 높아지면 평균적으로 그 성적이 1.343 정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떤 학생이 공부 10시간 하고 지능지수가 100이에요. 그러면 성적이 예측이 되겠죠. 공부 시간 3.432에 10을 곱하고 지능지수 1.343에 100을 곱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그 학생의 성적이 예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설문이나 이런 평정 척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측까지 어떤 회기식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안 하고 이제 어떤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주냐를 파악하게 되죠. 자,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저 표를 따라서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저 P 값이죠. P 값 0.000 찾으셨나요? 그리고 지능 지수는 그 밑에 P 값이 있죠. 0.213.
자, 그러면 바로 저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우리는 대립가설, 즉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0.05보다 크면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죠. 따라서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 중에서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공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T값과 표준화 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기 처음에 있었던 비표준화 계수, 즉 기울기는 공부 시간은 단위가 시간이고요. 지능 지수는 단위가 IQ예요. 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표준화 계수 혹은 T는 그것들의 단위가 어쨌든 간에 이제 표준화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 표준화 계수 혹은 T값이 큰 것이 바로 영향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시간 지능 지수 만약에 둘 다 유의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표준화 계수 혹은 T값이 큰 것이 더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귀모가설은 영향이 없다고요. 대립가설은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내릴 수가 있죠. 자, 선형외기 분석은 바로 이제 그 독립변수, 즉 영화관 품질 6개가 고객 성과, 즉 고객 만족 혹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종속 변수가 지금 2개예요.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 따라서 이걸 한꺼번에 회귀 분석을 할 수 없고 종속 변수 하나씩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독립 변수 영화관 품질 만족 6개를 넣고 종속 변수 고객 만족도를 넣고 분석을 한번 하고 다음에 종속 변수를 충성도로 바꿔서 또 회귀 분석을 하고 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회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SPSS를 가지고 한번 이제 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이미 이제 평균을 만들었죠. 이 변수들 영화 품질 만족부터 요금제도 만족까지가 이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객 만족과 충성도가 이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변수입니다. 자, 상관계 분석은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 경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투입해서 분석을 보게 됩니다. 자, 상관분석 이별량 상관에 들어가서 자, 여기 영화 품질 만족 시프트를 누르고 충성도까지 자, 독립변수 6개와 종속변수 2개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어슨이 체크되어 있죠. 예,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되고 자, 유의한 것은 별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편해요. 자,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 표가 나오는데 일단 이 표를 논문에 그대로 제시하지는 않고요. 이 상관계수만 제시합니다. 이 유의확률이나 N수, 표본수는 너무 한눈에 잘 안 들어와서 자, 제가 이걸 복사해서 자, 역시 이제 셀 시트 하나를 만들어서 자, 6번 상관관계 분석 자,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큰데 여기서 제가 유의확률과 n을 자, 선택해서 싹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택 잘 해야죠. 컨트롤 누르면서 한번 삐끗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말 시키지 마세요. 네. 자, 삭제. 자, 그리고 피어슨 상관 이것도 삭제. 자, 그럼 이제 깔끔하게. 자, 바로 요 안에 있는 것이 상관계수고요. 자, 위에 별표가 있죠. 예. 이 별표가 하나 있다는 건 유의 수준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다는 거고 별표가 2개 있다는 건 0.01보다 작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별표 2개, 즉 어쨌든 유의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대각선은 항상 1이에요. 왜냐하면 대각선은 바로 자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변수, 즉 영화 품질 만족과 영화 품질 만족은 내가 4라고 했으면 당연히 4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직선에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각선 1을 기준으로 이 접으면 매칭이 돼요. 매칭이 아니라 똑같아요. 예. 영화 품질 만족과 영화 이용 만족 0.401을 보든 영화 품질 만족과 영화 이용 만족 0.401을 보든 똑같죠. 따라서 실제 논문을 쓸 때에는 자, 이 위에
결과는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지워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상관관계표라고 해서 논문에 제시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파악하는 건 파악해야 되는 건 바로 요 결과입니다. 요 결과. 자, 이게 바로 이제 독립변수 다 6개와 종속변수 2개가 자,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영업품질 만족과 고객 만족, 이용 만족과 고객 만족, 친절, 응대, 서비스, 요금 제도와 고객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지금 0.4 내외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충성도와 독립 변수들은 이렇게 0. 역시 이제 4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모두 유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관관계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예측이 잘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야 되는 건 바로 요 겁니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자, 요거는 요거는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로 같이 들어가는 변수들이에요. 이것들은 영업 품질, 이용, 뭐 친절, 응대 이런 것들. 근데 이들 간에 원래는 이제 상관관계가 없는 게 좋은데 솔직히 실제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들끼리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됩니다. 보통 지나치게 높다라는 건 상관계수로 한 0.8, 0.85 이상 이 정도로 이제 지나치게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회귀 분석할 때 지금 상관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독립 변수로서 같이 투입이 됐을 때 독립 변수를 중에서 어떤 변수 때문에 y 값, 종속 변수가 변하는지를 이 두 변수가 너무 독립 변수가 밀접하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식으로 약간 과대한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값은 바로 0.647이죠. 맞나요? 네. 0.647. 자, 독립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는데 모두 유의하지만 제일 높은 게 친절과 서비스 만족도 간의 0.647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냐? 이렇게 독립 변수들 2개 이상 간에 너무 밀접해서 회귀 분석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를 바로 다중 공선성이라고 합니다. 멀티콜리니얼러티라고 얘기하죠. 그냥 콜리니얼러티라고 얘기하고 다중 2개 이상의 변수 간의 공통된 선형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2개 변수가 같이 너무 움직인다. 독립 변수끼리.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뭐 때문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끼리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고 높아야 좋은 거고요. 반면에 독립 변수들끼리는 유의한 건 어쩔 수 없지만 0.8, 0.85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인 가지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인에서 자, 여기 이제 회귀 분석 중에 상관관계 분석을 클릭하고 쭉 내려와서 자, 48번부터 55번까지 Shift를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피어슨, 캔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 평균 표준 편차를 표시하냐, 표시하지 않냐. 표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분석을 돌리면 자, 우리가 이제 SPSS에서는 일일이 다 표를 지우고 그랬는데 지울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독립 변수를 간에는 모두 유의하지만 상관관계가 0.65로서 다중구성 문제가 나타날 0.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해석까지 자동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 역시 이 상관관계만 싹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리하고 있던 이 번호가 몇 번인지 까먹었네요. 네. 그러니까 6번이겠네, 6번. 네.
자, 그래서 6 상관계 분석.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변수가 좀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약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SPSS로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립 변수들 6개를 가지고 일단 종속 변수, 고객 만족에 미치는 회귀 분석을 하고 또 충성도에 미치는 회귀 분석을 하고 이렇게 2번 걸쳐서 이제 회귀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에서 회귀 분석, 그다음에 이제 선형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영화 품질부터 요금 제도까지 6개를 선택해서 독립 변수로,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를 넣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핵심적으로 짧게 드릴 말씀은 독립 변수들을 여러 개를 투입한다는 건 이건 좀 어렵게 얘기해서 서로 간에 변수들 간에 통제되어 있는 결과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통제되어 있다는 건 다른 변수는 동일할 때 어떤 특정한 변수가 변화했을 경우 y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가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변수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현실을 더 잘 예측하고 현실을 더 반영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일단 자, 통계량이라는 거 한번 봐서 다른 거는 그대로 둬도 이 공선성 진단이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까 제 상관계에서 뭐 다중공선성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이 공선성을 진단한 지표가 나타납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계속 확인을 누르면 자, 분석 결과 이렇게 쭉 제시가 되죠. 자, 첫 번째 모형 요약에서는 이 R제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R제곱이나 수정된 R제곱이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잘 예측하고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제곱은 설명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0.32이면 약 32.2%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거는 100개 중에 32개를 설명한다라는 그런 OX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직선으로 이 자료를 퍼즐을 이렇게 모델화 시켰을 때 그 직선에 얼마나 많이 몰려 있냐를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32개가 몰려 있고 78개가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를 배분을 했을 때 몰려 있는 정도를 보는 거죠. 자,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한 20% 이상 정도, 즉 0.2 이상 정도는 되어야 이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회귀 분석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R제곱이 높을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예측 혹은 설명하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서베이에서는 한 30에서 40% 정도가 많이 나오고, 만약에 뭐 서베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실제 측정 데이터든 6, 70%가 나오는 회귀 분석이다. 그럼 독립 변수를 아주 잘 설정한 겁니다. 좋은 예측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노바라고 하는 표가 나오는데, 뭐, 이건 좀 이 한 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표라고 했더니 원표, 제 이름이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자, 이 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통계책에서 회귀 분석이 한 3, 40페이지를 할애를 해요. 실제 이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깁니다. 근데 핵심적으로만 얘기하면 일단 이 F값과 유의확률, 자, 요게 어떤 가설을 검증한 건데 어떤 가설이냐면 귀무가설이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이다.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이라고 하는 얘기는 X가 변할 때 Y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있는 거예요. 유의확률이 0.05다. 작죠. 예. 자, 그래서 19.27이 크고 유의확률이 0.05다 작기 때문에 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이 획이라고 하는 이 윗줄은 좋은 놈이고요. 예측되는 놈. 이 잔차는 그 직선에서 떨어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독립변수가 6개이기 때문에 이 설명되는 35.515를 6으로 나누면 5.919예요. 이 평균 제곱이 이걸 나눈 겁니다. 왜 6으로 나누냐?
독립변수가 6개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눈 겁니다. 즉 5.919는 쉽게 말로 설명하면 독립변수 하나당 이 자료를 잘 설명하는 평균적인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74.847이라는 건 이 하나의 직선에서 실제 자료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합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243으로 나눠요. 자, 이거 실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표본수 마이너스 그 독립변수 수 마이너스 1인데 복잡하죠. 예, 그냥 표본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74.841을 243으로 나누면 0.308이 되죠. 이 얘기는 표본 하나당의 오차예요. 자, 오차분의 설명 정도. 제가 이제 모든 검정 통계량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차분의 두 집단의 차이 정도, 오차분의 두 변수의 상관계수, 오차분의 회귀계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모형의 오차분의 변수의 설명 정도. 자, 이 0.384, 308을 분모로 하고 5.919를 나누면 걔가 바로 19.217이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F값이 도출되는 건데, 이런 거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설명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뭐 자료나 책들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거고요. 다만 이제 보시면서 어떤 분노나 화가 날 때 차분히 다시 책을 덮고 분석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표가 이제 핵심적인 표죠. 예. 자, 이 비표준화계수, 표준화오류 이거 25 버전의 번역 오류입니다. 이거는 표준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 그다음에 표준화계수, 뭐 t값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일단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자, 이거 하나 복사해서 이게 핵심적인 표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아까 R제곱 있죠? R제곱은 0.32. 그 다음에 어드저스티드 R제곱 몇이었죠? 네, 아무도 안 알려주시네요. 0.30. 0.305. 자, 그리고 F값이 있었죠? F밸류. 자, F값은 19.217. 19.217. 그 다음에 P값은 뭐 0.000. 자, 이런 핵심적인 결과를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거나 어떤 연구는 또 옆에다가 써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표준오차 SE라고 저는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뭐 영어로 베타라고 할까요? 네. 자, 이것도 P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유의한 변수가 자, 이 변수들이 지금 유의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6개의 영화관 품질 만족 중에 영화 품질, 이용, 직원, 친절, 응대, 그리고 요금제도 만족 이 5개가 고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베타값 기준 한번 해볼까요? 베타값 기준 제일 큰 게 뭐예요? 네, 제일 큰 게 바로 이용 아니 잘못했네요. 얘보다 큰 애가 있구나. 예. 친절 만족이 제일 크죠. 예. 그리고 2순위가 예. 자, 2순위가 이용 만족. 3순위가 응대. 4순위가 아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아시죠? 제가 한 칸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예. 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자, 이거 소수점까지 나타나서 그러나? 네. 자, 이런 순으로 지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의 친절. 그 다음에 이용 만족. 자, 뭐 그다음에 요금제도 등등등. 자, 그럼 결국은 이제 만약에 동일한
어떤 자원이 있다, 뭐 1억이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화관의 그 사장 입장에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뭐 1,500만 원씩 나눠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직원 친절 만족에 거의 뭐 3, 4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용 프로세스에 대한 만족에 뭐 2천만 원 투자하고, 즉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강하게 미치는 변수에 중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회계 분석의 목적은 이거예요. 종속 분석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그 순위를 파악해서 중점 관리를 하기 위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보면은 아까 이제 VIF 값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공선선 통계량입니다. 1과 무한대 값 사이를 갖는데 보통 이제 좀 널널하게는 10 이상이면 독립변수 간에 문제가 있다. 상관이 너무 크다라고 보고 좀 엄격하게 보면 한 4나 5 정도 이상이라도 이 독립변수 간에 좀 상관이 너무 문제가 돼서 이 결과들이 잘못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거의 1점 몇, 2점 몇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상관이 이렇게 뭐 0.3, 0.4, 뭐 0.5 이렇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지금 이 결과는 추정하는데 문제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이번엔 충성도를 종속 변수로 해서 분석해 볼까요? 자, 선형의 분석 들어가서 이 고객 만족을 빼고 충성도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결과는 설명력 26.6, 그 다음에 F값 모델 유의하고, 자, 변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유형을 보니까 품질, 직원, 친절, 뭐 이런 2개 정도. 이 품질이 더 중요하네요. 충성도에는. 자, 이걸 한번 역시 복사해서 자, 여기다 붙여놓고, 자, R제곱, 기억력이 좋으면 참 좋겠습니다. 266, 248, 14, 706. 266, 248, 14.706. 아직 죽지 않았네요. 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유의한 변수가, 자, 일단 0.05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영화가 품질 만족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예. 맞나요? 0.09, 0.05, 0.05. 이 0.05도 잘 보면 보시면 0.05보다 조금 커요. 이게 이제 논문 학술 통계 맹점이죠. 0.05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미만이요, 미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비슷비슷한 근접하게 가는 것들도 있지만 0.0으로 기준하게 된다면 영화 품질 만족이 충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당황을 해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데 하나밖에 유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할 말이 없어요. 예. 자, 회계 분석에서 독립 변수 6개가, 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6개 중에 5개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서 이 5개의 요인, 품질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충성도에 이 하나만 영향을 미쳤죠. 물론 여기도 유의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냥 5획 그냥 0.05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면 이 얘기는 영화 품질만 집중하면, 영화 품질 만족 향상에만 집중하면 고객의 충성도는 즉각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가 영향을 비슷비슷하게 유의하게 미치는 것보다 여러 독립 변수 중에서 한두 가지, 뭐 두세 가지 핵심적인 변수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실제 관리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강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해서 위험한 어떤 인자로 술, 담배, 꼭 위험은 아니죠. 술, 담배, 운동, 식이요법, 유전, 한 20개 변수를 독립 변수 넣어서 수명에 미치는 회귀 분석을 했더니 어떤 결과는 20개 중에서 15개가 유의하게 나타났어요. 술도 좀 먹어야 되고, 담배도 그만 피워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야채만 먹어야 되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그 결과를 보고, 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관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 이 20개 변수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유의하게 나타났다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수명에. 첫 번째는 유전, 두 번째는 수면. 자, 수면, 잠자는 거. 자,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클리어한 거죠. 잠 푹 자세요. 잠 진짜 중요합니다.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질 높은 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바꾸세요. 아, 이건 아니구나. 예. 그 유전은 어쩔 수 없죠. 예. 어떻게 할까요? 예. 그거는 뭐 선생님의 그 복입니다. 뭐 운명이죠. 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독립변수가 많이 영향을 미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변수 중에서 중요한 변수가 핵심적인 중점 관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러 변수 중에서 핵심 변수를 뽑아내는 게 회귀분석에서 훨씬 더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유의하지 않다라고 당황하거나 슬퍼하거나 혹은 시리에 빠지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데이터인 가지고 역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분석들은 다 무료입니다. 언제든 분석하시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 48번부터 자, 53번까지 자, 독립변수 연속형에다가 넣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종속변수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을 수행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회귀분석 표가 이렇게 딱 정리돼서 깔끔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해석까지 나와요. 서령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공행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32.2%로 나타났으며 보는 호기 모형은 유의하였다. 보통 첫 단락에 이렇게 설명력과 모형의 유의성 여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요. 그래서 파악한 결과 자, 이러한 변수가 유수준 0.05에서 유의하였고 반면 서비스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영향력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유의한 변수 중에서 자, 이건 T값 기준으로 했는데요. 결과는 베타 값이나 T 값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영화관 이용 만족, 요금제도 만족, 지원 친전 만족 등등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다중공성 해봤더니 문제 없었다. 자, 그래서 표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살짝 편집과 결과에 대한 인사이트를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6번이 이제 선형의 분석 결과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게 6-1이겠죠? 이게 이제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해야죠. 자, 6-2 이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자, 그래서 다시 설정된 것들 중에 이 종속 변수를 지우고 자, 너무 키웠더니 자, 충성도를 역시 종속 변수에 집어넣고 자, 분석을 합니다. 자, 역시 파일 저장에서 한글로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만 해서 파악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사장 분석 결과,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자, 그리고 그 수많은 문항에 대한 교차 분석의 교차표와 해석,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 연령대와 소득과 직업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까지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SPSS를 이용해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표를 편집하고 해석을 달고 뭐 이런 것들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본인이 더 집중을 해서 어떻게 결과를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는 한두 번 정도 SPSS나 다른 프로그램에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연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을 상당히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표 정리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는 것보다 1시간 정도 이제 정리하고 이 결과의 의미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겠죠. 솔직히 석박사 과정, 예, 그리고 교수님들, 뭐 연구자님들, 예, 표 편집하려고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표 편집하려고 석박사 간 건 아니죠. 자, 이렇게 R 기반의 이제 저희가 데이터인을 지금 개발해서 회원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본 분석이라는 것들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첫 번째, 자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분석이 정해져 있다. 자, 범주, 연속, 범주, 연속.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지, 그리고 설문이나 연구를 기획할 때 어떤 분석을 나중에 쓸지를 먼저 연구자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범주형, 연속형. 자, 그래서 교차 분석, t-테스트나 분산 분석, 상관과 회귀 분석, 이런 로직이 머리에 있어야 되고, 남의 연구나 남의 논문들을 쭉 제3장 연구 모형과 설문지 쭉 보면서 이렇게 분석했겠거니 하고 여러 개를 좀 보다 보면 눈이 트입니다. 그 자료와 분석 방법 간의 관계를 반드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통계 해석에 대한 이 검정 통계량, 그리고 유의 확률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고 하고 차지만 더 가설은 통계 수학이라기보다 논리학이다. 귀무가설 없다로부터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 판단한 결과를 모두 검정 통계량이라고 한다. 카이스케어, T값, F값 등등 공식은 다르지만 의미는 귀무가설 없다로와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검정 통계량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죠. 오차분의 차이, 오차분의 관계, 오차분의 회귀, 영향 정도. 자, 그러나 이 검정 통계량은 자료에 따라서 너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판단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유의 확률, P값, 0과 1 사이의 값으로 판단하고 0.0보다 작으면 이러한 결과는 귀무가설 하에서는 상황에서 볼 때는 너무 특이한 결과야. 따라서 귀무가설을 맞다고 하기 어려워. 즉 대립가설,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특수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돼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SPSS든 데이터인이든 혹은 뭐 사스나 스타타든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번 보면은 점차 이제 자신이 붙고 그다음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 통계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